자, 이제 지난 시간에 스님하고 고려 공부했던 내용을 우리 질문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았었죠. 자,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원의 이름을 보니까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이에요. 드디어 고려 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자, 고려 말기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무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배웠죠. 자, 최무선의 진포대첩으로 그 당시 고려를 많이 침략해오던 왜구들은 육지에서 오늘날의 충북 옥천 지역 옥주에 집결하고요. 이렇게 많이 집결한 왜구들이 약탈을 자행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었어요.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사람 한 명 풀 한 폭이 남지 않았다고 하죠. 그만큼 모든 것을 싹쓸이 했다고 합니다. 자, 고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전라도와 경상도의 사령관들이 힘을 합쳐 왜구를 격퇴하기로 하고 집결합니다. 자, 고려군은 여러 번 왜구를 퇴치한 노련한 장군들이었고 고려의 군도 10,000명을 헤아리는 대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경남 함양 지방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사근내역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 내용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사근내역 전투에서는 고려가 대패로 했습니다. 모두 왜구와 싸움에서 수없이 싸워봤던 역전의 베테랑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려가 졌다는 것은 그 당시 왜구가 엄청난 세력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의 전면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이에 고려 조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자, 이렇게 진격을 해오던 왜구가 오늘날 전북 남원 지역 황산에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고려 최후광의 카드가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사의 최강의 인간 흉기, 이런 보호마스터 이성계 장군이었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황산 대첩을 벌여서 고려에 침략해온 왜구들을 전부 물리쳤죠.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자, 임진왜란 이전까지 왜구들이 고려를 거의 그 이후에는 공격하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큰 승리였어요. 대신 왜구는 명나라를 침략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려에 얼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이성계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성계는 구국의 영웅이 되어 고려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조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건국 과정을 알아보는 게 오늘 선생님하고 알아볼 내용입니다. 자, 고려 말기 누가 권력을 잡고 있었느냐?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은 그 당시 고려 후기에 벼슬이 높고 권력이 있던 집안 통틀어서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 권문세족은 원간섭기, 원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한 귀족이에요. 그래서 온갖 토지, 노비, 이런 약간 부패의 원상이 되었고요. 이들이 홍건적이나 왜구 같은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구국의 영웅 최영 장군이나 이성계 장군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신흥 무인 세력들을 자신들이 경계하는 그런 권문세족 대신에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습니다. 누가요? 권문세족이. 그래서 날로 커져가는 이런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를 경계하던 권문세족들이 마침내 이 세력들의 핵심인 이성계를 제거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고려 조정에서 이성계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동을 정벌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요동 지방이 바로 저쪽이에요. 그 당시 명나라의 홍무제가 고려의 북쪽 땅을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그것에 보복하는 의미로 요동 땅을 가서 치고 와라. 요동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성계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유는 그럴싸하지만 고려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왜구나 홍건적의 침략 등으로 나라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명나라를 상대로 요동반도를 공격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보겠어요?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는 명령입니다. 자, 사실상 이기는 게 불가능한 명령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자살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일단 이성계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군사를 이끌고 가긴 갑니다. 근데 이성계 장군 옆에 있던 여러 신진사대부들과 부하 장수들의 설득에 마음을 돌려서 압록강 하구에 있는 위화도라는 곳에서 군사를 돌립니다. 자, 저렇게 이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인데요. 자세한 거는 선생님하고 영상을 보면서 수업 시간에 살펴볼게요. 자, 이성계 장군은 자신에게 그런 사지를 몰아넣은 그런 이유로 그런 명령을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개경을 공격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세력이었지만 최영 장군은 고려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려의 왕을 보호하던 역할이었죠. 근데 이제 이성계는 개경을 공격해서 권문세족들을 모조리 죽임과 동시에 자기의 라이벌이었던 최영마저 죽이게 됩니다. 비록 적이라 죽이긴 했지만 이성계도 오랜 세월 동지이자 자신의 친한 선배였던 최영을 죽이는 게 굉장히 망설여지는 일이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최영 장군도 굉장히 신임을 받고 나라의 영웅이었거든요. 자, 신진사대부의 대립을 봅시다. 자, 이렇게 위화도 회고를 통해서 개경 전투를 통해 권력을 잡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 이제 개혁을 합니다. 자, 만화 한번 잘 보세요. 우선 권문세족들의 사병을 모두 빼앗아서 농민으로 만들었고요. 그 토지도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 과정에서 신진사대부 세력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자, 옹건파와 강경파입니다. 자, 옹건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색과 정몽주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고려의 그런 틀을 유지한 채 개혁을 잘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만들어보자. 과격파인 조준이나 정도전은요. 아예 고려는 안 된다. 고려를 없애버리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을 만들자.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때 같은 신진부 사대역의 세력이었던 데다 인품과 학식으로 명망이 높은 정몽주 그리고 반대쪽에 있던 이성계와 정도전은 어떻게든 이 정몽주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때마침 병이 난 이성계를 정몽주가 문안하러 옵니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며 유능한 장군이자 관리였던 이방원이 슬쩍 정몽주를 떠봅니다. 그때 읊은 시가 바로 하여가입니다. 이런 늘 어떠하며 저런 늘 어떠하리 만수상 드럭칠이 얽혀진 늘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을 누리리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오기 바랍니다. 핵심은 함께 고려를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를 우리가 만드는데 참여하자, 같이 하자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 정몽주가 화답을 합니다. 바로 단심과죠. 고려 왕조 배신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게 되고요. 이방원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부하들을 시켜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살해하도록 합니다. 이 다리에서요. 고려의 마지막 대들보가 사라졌죠. 옹건파가 이제 힘을 잃게 됩니다.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임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느낄 수가 있죠. 사실 이 사건은 이성계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었던 이방원에게 그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그렇게 죽인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나 봅니다. 화를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섯째 아들이었던 아끼던 이 다섯째 아들 이방원과 약간 좀 소원했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정몽주의 자손들은 조선 왕들로부터 굉장히 정중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선주교 원래 이름이 선지교였는데요. 정몽주가 죽은 자리에 대나무가 자라서 이름을 선주교로 바꿨다고 하고요. 오늘날에도 선주교에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데 정몽주의 핏자국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기도 하죠.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고려 온건파가 사라졌으니 이제 강정파들이 힘을 득세를 했겠죠. 그래서 고려는 멸망한 길을 갑니다. 그래서 공양왕이 왕위를 이성계에게 넘기고요. 이성계는 국호를 조선으로 해서 새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옛날 우리나라 이름 중에 고구려가 고려, 발해신라 백제, 사만을 전체 대표하는 대표성이 부족했고, 그래서 사만을 대표할 만한 이름을 찾다, 당군의 조선을 찾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누가 뭐래도 조선고국 1등 공신은 이방원이었는데요. 그리고 신진사대부의 대표,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겠다라고 주장했던 정도전, 이 두 사람이 조선건국에 굉장히 공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의 정도전은 성리학을 굉장히 신봉하고 있었어요. 성리학은 공자, 맹자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그 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리학, 유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이런 공자, 맹자 가르침에 따라 조선을 만들자. 그리고 조선에 이런 성리학이 뿌리 깊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뭐 성리학을 깊이 신봉해서 왕은 나라의 상징으로 군림하고 실제로 정치는 숙련된 신하들이 해야 한다. 라는 신권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좀 왕에게는 좀 거슬리겠죠. 그래서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기는 했습니다. 정도전은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요. 한 가지 토론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성계 장군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성계의 세운 조선의 탄생,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 바로 위화도 회군. 바로 이 위화도 회군이 정당했나? 왕의 명령을 거역한, 어떻게 보면 배신자 아닙니까? 반역? 근데 이성계가 조선이 왕이 되었다고 그게 정당화 될 수 있느냐? 뭐 찬성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잘 찾아서 정리해서 수업시간에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신의 의견을 꼭 생각해서 근거와 함께 적어오기 바랍니다. 내일 수업시간에 만나도록 해요.